그러면 위암의 증상은 도대체 어떤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암은 그 초기 단계에는 자각 증상이 나오는 일이 거의 없고요. 상당히 진행되어도 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그 대표적인 증상을 보면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. 뭔가 좀 더부룩하다. 이런 그 위화감을 느끼는 분. 또 우리 그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가슴앓이. 이 가슴앓이가 사실은 이 위에 그 산에 의한 그 통증 그런 거거든요. 가슴앓이, 구역질, 또 식욕부진 뭐 이런 것들이 그 위암의 아주 대표적인 그 자각 증상인데요. 이런 것들은 그 위암 특유의 증상일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위염에 걸렸거나 위궤양에 걸려도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를 확실히 해보기 전에는 이게 암인지 뭐 염인지 궤양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이런 것들은 꼭 검사를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 증상에 따라서는 이 치료약을 복용하여 그 상황을 보기보다는 우선 이런 그 검사기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검사기관에 그 수진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 증상의 그 원인이 위염이나 위궤양의 경우에도 이 내시경 검사 등으로 우연히 조기 위암이 발견되는 수도 있고 또 빈혈이나 흑색변이 그 발견의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식사를 하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막히고 체중이 준다는 이런 증상도 그 진행성 위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하튼 그 위에 좀 뭐 불편함이 있거나 이럴 때는 빨리 의료기관에 그 진찰을 받아보는 그런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위암에 그러면 또 지금 면역은 어떤 것이며 또 이 통계 자료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암에 걸리는 것은 주로 그 40대 후반 이후에 이 이환율이 높아집니다. 일본뿐 아니라 그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그 동년대 사람들과 그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당 그 이환율이 남녀 공이 크게 줄고는 있지만 그 대신에 또 고령화가 되면서 고령화로 인하여 위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전체 수는 아직 그대로입니다. 또 암 사망자 그 수에서는 이건 일본의 경우입니다만은 전체 암 중에서 위암은 2013년 시점에 남성이 2위, 여성은 3위이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위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위암 발생률은 아직도 줄지 않은 반면에 그 치료 기술의 발달로 이제 위암의 어떤 사망률은 줄어들고 있다, 이런 얘기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 이환율을 우리가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중국과 일본, 한국 등 이 동아시아나 남미에서 높고 서구 등 그 백인 계층에서는 그 낮아지고 있습니다. 이것도 그 어떤 식생활에 관련된 것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. 특히 뭐 일본, 한국, 뭐 중국에서는 뭐 흡연율 무지하게 높지 않습니까? 이런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. 그 대신 그 미국에서는 일본계,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민 온 소위 미국 사람, 한국계, 중국계 이민들의 이환율이 백인보다는 좀 백인 계층들보다는 높게 나오지만 그 각 고향, 중국, 일본, 한국 그 본토 거주자들보다는 조금 낮다고 합니다. 그게 이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위암은 오히려 줄고 있지 않나. 대장암은 그 반대라고 합니다만 나중에 대장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편 그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의 그 동북지방, 그게 우리나라로 보면 동해를 끼고 있는 데서 높은데요. 이 이유는 이쪽에 그
옛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그런지 여기 젓갈 문화가 아주 많습니다. 우리도 여러분 뭐 일본 가시면 명란젓 이런 거 막 사오잖아요. 그쪽에서 높기 때문에 젓갈을 많이 먹는데 지방 사람들이 이게 높고, 저 남규슈라든지 오키나와 같은 데서는 이 아주 위암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는 동고서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위암의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조기 위암은 이건 뭐 검진이 아니고는 발견할 수가 거의 없을 겁니다. 정상의 그 유무와 무관하게 어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. 그 위암의 이 검사 방법으로 일반적인 것들이 보면 그 엑스선 검사나 혹은 위 내시경 검사입니다.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 엑스선 검사는 그 바리움이라는 그 이 조영제와 이 위를 좀 부풀리는 그 발포제를 마셔가지고 위 속의 그 점막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. 그 위암을 발견하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이 양성의 병인 궤양이나 용종도 이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 검사의 감도, 말하자면 그 감도란 암의 발생을 그 분모로 할 때 발견 가능한 암의 빈도를 말하는 그 감도는 70 내지 80%입니다. 그러니까 이 엑스선 검사로도 80%의 암이나 혹은 궤양이나 용종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이런 날 그 검사 당일에는 그 식사는 물론 할 수 없지요. 그리고 검사를 받을 때 뭐 주의사항이 있는데, 그거는 이 검사에 그 또 수반되어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유해 현상 이런 거는 검사 후에 변비가 약간 나오거나 또 바리움을 잘못 이렇게 삼키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내시경 검사인데요. 우리가 뭐 흔히들 말하는 그 내시경 검사 요즘 많이 일반화돼서 아시는 분이 많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위 속에 그 내시경을 집어넣어 직접 관찰하는 검사입니다. 그 내시경은 그 입이나 코로 이렇게 삽입을 해서, 근데 그럴 때 상당히 뭐 통증을 느끼고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목이나 코에 그 마취나 또 진정제나 뭐 진통제 등을 이게 주사를 해서 주사를 이용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옵션이지 않습니까? 뭐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그냥 하시고, 저는 못 견디니까 진통제나 뭐 진정제를 놔주세요.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이 내시경 검사는 위 속의 그 작은 병변까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엑스선 검사로 암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도 확정 진단을 위해서 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. 단지 주사나 마취에 의한 쇼크라든지 출혈이나 뭐 천공, 그 벽이 뚫리는 거죠. 미나 뭐 이런 벽이, 이 천공 이런 것은 뭐 드물기 때문에 검사 준비와 내용에 관해서는 검사 전에 그 담당 의사와 서로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. 그 외에 또 세 번째로는 아까 전에 이 소화를 돕는 그 펩시노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이 펩시노겐 검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. 이 혈압 검사에 의해서 위 점막의 이 위축도를 조사를 하는데요. 이거 왜 하냐 이렇게 알아보면, 그 위암을 찾기 위한 검사는 아니지만 일부 그 위암은 위축이 진행된 점막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러면 이게 좀 더 두꺼워지지 않겠습니까? 이 검사를 계기로 그 위암이 발견되는 수가
종종 있으므로 의학계에서는 또 펩시노겐 검사도 해보자 뭐 이러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위축이 이렇게 이 발견이 되면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또 끝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항체 검사를 통해서도 이 위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. 혈액 검사 등에 의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이 되어 있거나 감염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요.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은 위암의 발생 위험도는 높이지만 감염된 사람이 모두 위암에 걸릴 리는 없습니다. 이 검사에서는 위암의 진단이 이제 불가하죠. 이것만 있다고 위암이라 진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엑스선 검사나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